서귀포 쪽에 있던 마을 해변과 선착장 사이에 큰 갯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인기 있는 낚시터가 있었다. 그러다 어떤 낚시꾼이 실종 후 며칠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입에는 머리카락 뭉치가 가득 들어있었다고 한다. 또한 근처 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가 물속에서 실종되는 일이 몇 달 새 여러 건 일어났다. 심지어 시신을 찾으러 나섰던 수색대 잠수부도 수색 중에 실종되기도 하였다. 연달아 벌어진 실종과 사망 사건으로 마을에선 갯바위 근처 물귀신의 소행이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낚시꾼도 해녀들도 그 갯바위를 기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업 수확량도 줄어들어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마을 어른들은 유명하다는 무당을 부르기로 했고, 무당은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바닷가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린 무당은 심각한 얼굴로 바다 쪽을 바라보더니 물가로 가서 방울을 흔들고 뭔가를 찾는 듯한 몸짓을 하더니 잠시 후 뭔가에 질린 표정으로 나와 이런 말을 하였다. 저게 한때는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젠 사람을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사람은커녕 귀신으로도 안 보이네. 달래려고 나섰다가는 내 머리채까지 잡히겠어. 무당 말로는 물귀신의 행패를 막으려면 넉건지기 굿을 해서 한을 풀고 물에서 빼내야 하는데 저 갯바위에 있는 것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연을 알아내서 달랠 수도 없다고 한다. 결국 무당은 차선책으로 액막이 굿을 해서 그 물귀신을 사람 손에 닿지 않는 깊은 곳에 묶어두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부터 썰물이 들어올 때마다 무당이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드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렇게 액막이 굿은 닷새 동안 이어졌다. 굿을 마치고 난 후에 무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하였다. 이렇게 묶어놓긴 했어도 완벽하게 없앤 건 아니니까 절대 이 갯바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빨간 페인트를 칠한 철근들로 접근 금지 표시를 하고 사람들 접근을 막으니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 후로 4년 뒤에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양식장을 하는 남편과 해녀인 나는 태풍을 대비해서 양식장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마을 해안까지 다 와서는 갑자기 보트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엔진과 연결된 팬에 무슨 그물 같은 게 얽혀 있었다. 잘 살펴보니 그물보다는 한참 가느다란 게 마치 머리카락 같아 보였다. 하필 배가 멈춘 곳이 빨간 철근들로 표시해둔 그 갯바위 근처라서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근데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도구를 챙겨 수리를 하러 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내심 걱정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수리하러 들어간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급히 물에 뛰어 들어갔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곧장 수색대가 꾸려졌는데 태풍의 전조로 따라온 장대비가 수색을 방해했다. 내가 좀 더 일찍 발견해서 들어갔으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엄습해왔다. 큰 파도와 장대비로 결국 수색을 철수하였고 나는 무모한 결정을 하였다. 나 혼자서라도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다행히 비는 지나갔고 밝을 때 가면 사람들이 말릴까봐 일부러 해 진녘에 출발하였다. 한참을 수색을 하다 보니 해가 슬슬 지고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던 때였다. 이제 더 이상 무리라고 생각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기로 하고 장소를 옮긴 후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수심 8m 지점에 들어갔을 때 어두운 바닷속에서 랜턴의 빛을 받은 인간 형상의 무언가가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남편일 거라 판단하고 급히 헤엄쳐갔다. 조류가 워낙 거세서 눈앞이 흐려지고 몸이 막 밀려도 이를 악물고 나아갔다. 그런데 그 사람 형체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나는 그게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멀리서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보통 사람의 2배는 되는 키에 긴 머리카락이 조류를 따라 출렁거리고 있었고 몸은 차렷자세로 미동도 없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더 다가가려고 하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돌고래 울음소리 혹은 휘파람 소리, 그 소리들보다 더 기괴하고 높은 소리였다. 출렁이는 머리카락은 점점 위쪽으로 솟아오르고 조금씩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겁이 나서 다급하게 수면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때 귓전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 소리에 기겁한 순간 고개를 돌리자 검은 형체의 머리가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속에 숨겨졌던 눈을 보았다.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자 입에서 아껴뒀던 숨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고 그 속으로 짜디짠 바닷물이 뱃속으로 치고 들어왔다. 몸이 오그라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힘껏 수면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다리에 뭔가 묶였는지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다. 손을 뻗어서 발목을 잡고 있던 무언가를 뿌리쳤고 그 즉시 웅크렸던 몸을 쭉 펴서 재빨리 올라갔다. 손에 닿았던 것은 이상할 정도로 탄력이 없는 쭈글쭈글한 손이었다. 수면으로 올라온 뒤에도 또 발목을 붙잡혀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갈까봐 온 힘을 다해 헤엄을 쳤다. 마침 뭔가가 손에 닿아서 그것을 붙잡고 위로 올라갔는데 올라온 곳을 보니 빨갛게 칠한 철근과 경고 표지판이 보였다. 무당이 경고했던 그 갯바위였다. 나는 힘이 빠져 갯바위 위에 쓰러졌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랜턴으로 바닷가를 비춰보니 물 위에 무언가 튀어나와 있었다. 주위를 비춰보니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순간 깜짝 놀란 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머리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엄청난 공포감에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가만히 얼어버렸고 그 물체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점점 내 머리 위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물속에서 봤던 그 검은 형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녹아 흘러내릴 것 같은 쭈글쭈글한 피부에 죽일 것처럼 쳐다보는 살기 어린 눈을 보고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바닷속에서 수많은 손들이 나와 나를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계속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이렇게 나도 죽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쯤 누군가 나를 끌어당기는 물체들을 걷어버리고 나를 수면 위로 올려주었다. 약간 정신이 들어 힘들게 실눈을 떠서 보니 눈앞엔 검은 형체가 보였고 그 검은 형체가 점점 남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여보 라고 불렀지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검은 머리카락이 그의 뒤에서 나와 그를 감쌌고 그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지나 내 손등을 지나갈 때 반지끼리 부딪히는 걸 느꼈다. 나는 안 돼! 라고 소리를 치며 깨어났고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구해준 또 다른 검은 형체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니 죽어서도 나를 구해줬다는 생각에 한없이 통곡하였다. 그 후 남편의 시신을 찾으려고 수색을 하였지만 찾지 못하였고 나는 절에 가서 남편의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날도 절에서 기도 중에 어떤 시신 한 구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바닷가로 뛰어갔다. 그러나 시신은 못 알아볼 정도로 부패되어서 남편인지 확신이 가질 않았다. 근데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보고 남편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고 그 한많은 울음소리는 바닷가 갯바위에 울려 퍼졌다.